이렇게 해서 부인권 행사하게 되면 개인 파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납입해야 됩니다, 법원에. 방금 전에는 5천만 원만 납입하면 되는데 신청 전에 배우자한테 1억을 줬다면 이건 1억 그대로 내 개인 자산으로 1억을 납입해야 돼요. 부모 자식 재산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배우자 재산은 또 달라요. 이게 이제 복잡한데 역시 배우자한테도 뭐 부동산이든 통장 내역이든 이게 다양하겠죠. 이제 그 내 원래 재산이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실무하다 보면은 보통 남자분이 채무가 많아지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배우자 앞으로 옮겨놓죠. 그죠?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들은 남편 명의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 재산 압류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냥 돌려놓잖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사회행위라 해서 이거를 다시 뭐 돌려놓고 복잡하게 뭐 강제집행 면탈해서 이런 것들은 별개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냥 남편의 채권자로서는 아내 명의의 그 재산에 여러분들 압류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명의 다 돌려놔요. 뭐 자동차도 돌려놓고 막 집도 돌려놓고 수도 없이 받습니다. 여튼 개인 파산은 이제 배우자 재산 얘기입니다. 개인 파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까지 내 개인 자산으로 잡아서 내 개인 재산을 합친 금액을 법원에 투입시켜야 개인 파산이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나한테 갖고 들어옵니다. 배우자 재산은 무조건 연관이 됩니다. 근데 개인 회생은 회생법원하고 일부 지방법원하고 달라요.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재산이지 나한테 안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명의의 재산만 가지고 난 이만큼 개인 재산이 있다 해서 개인회생 들어가요. 그런데 일부 지방법원은 내 개인 재산 외에 배우자 재산 2분의 1까지 다시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 회생법원에서 나의 재산을 산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억만 산정하거든요.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 1억에 배우자가 가진 재산 1억의 절반이 5천만 원을 합쳐요. 그래서 나에게 재산이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회생법원에서는 1억보다 많이 갚으면 되지만 지방법원에서는 1억 5천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방법원이 불리하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튼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의 분배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것도 원래부터 그러고 있는 재산이면 여러분들 상관없는데 또 개인 회생 파산 직전에 또 이제 숨기는 거죠. 나의 개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흘러 들어간 게 또 걸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이든 개인 회생이든 부인권을 행사해요. 자, 예를 들게요. 1억짜리 자동차가 있었어요. 신청 직전 1년 전부터 감이 와서 1억짜리를 아내 명의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개인 재산 0원이죠. 아내는 1억이 있죠. 그러면 내가 개인 파산을 들어가요. 개인 파산 들어가면 원래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작업친 어떤 흔적이 안 나타나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은 5천만 원만 법원에 투입하면 돼요. 근데 법원이 1년 전에 배우자한테 명의 넘겼네? 이거 부인권 행사할게. 그러면은 이 1억은 너의 개인 재산이야. 이렇게 해서 부인권 행사하게 되면 개인 파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납입해야 됩니다, 법원에. 방금 전에는 5천만 원만 납입하면 되는데 신청 전에 배우자한테 1억을 줬다면 이건 1억 그대로 내 개인 자산으로 1억을 납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거 납입해서 개인 파산이 진행되면 좋지만 이 정도 하면 면책 불허갑니다. 거의 대부분 면책 불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회생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회생은 회생법원하고 일부 지방법원하고 아까 이렇게 다르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을 하는데 1년 전에 방금 전에 똑같은 예를 들을게요. 그럼 내가 지금 개인 재산이 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넘긴 게 아니었다면 회생법원에서 내가 개인 재산 0원으로 해서 개인회생 진행될 거고 지방법원에서는 그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 갖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발견됐다. 그럼 이것도 다 부인권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뭐 회생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법원도 넘어간 1억만큼 너 넘긴 거 아니야. 너가 개인 재산 1억 갖고 있는 건데 지방법원에서 마찬가지로 2분의 1 아니야. 그 1억 다 네 거야. 그러니까 회생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다 1억씩 너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무조건 회생을 진행하면 1억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됩니다. 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저도 SNS나 유튜브 보면 이거를 한 토막씩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해 놓으셔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질문들을 막 다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 자식, 배우자를 제가 나눠서 정확하게 파산과 회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회생에 있어서는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를 사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 고민